조정이 일부 체감되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똑같이 하락이라 해서 똑같은 하락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 지금 이 하락이라고 얘기하고 집값의 변고점이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락 지역은 분명히 있고 하락 물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락이라 해서 똑같은 하락이 아니에요. 다 상황이 달라요. 실질적으로 조정이 일부 체감되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도 뭐 일부 이제 뭐 조금은 미미하지만은 뭐 강동이라든지 송파라든지 성북이라든지 서대문이라든지 성동 구로 쪽에서 일부 조금이 체감이 되는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물론 미세해서 이게 뭐 체감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지역적으로는 그렇고 물건별로도 규모별로도 다르게 이 체감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거래량만 비교해 보면요 조정이 엄청 많이 돼야 돼요. 근데 조정이 일어나지 않고 미미하게 체감될 정도로 조정이 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확 달라져요. 이제 경기도는 급하게 오르거나 입지 대비해서 호재로 인해서 비싸졌거나 갑자기 비싸졌거나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빠지거나 뭐 이런 걸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변화가 되는데 특히 지금 이번 주 같은 심했던 지역이 화성이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지금 심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수원이고 광명, 덕양구랑 양주, 김포 그 다음에 안양, 동안, 의왕 이런 정도가 조금 체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뭐 수원은 이제 물량인 걸로 아실 테고 이번 하반기 지금부터 이제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한 6,000세대 이상이 쏟아집니다. 네, 6,000세대 이상이 쏟아지고 화성도 물량이 많고 광명도 뭐 2022년도 10월 달에는 센트베르 한 1,300세대 이상 나온 데가 있고 덕양 같은 경우도 덕은지구라든지 능곡에서 이제 아파트가 나오고 지축에서도 6,000세대 이상이 그러니까 합쳐서 6,000세대 이상이 나와요. 물량이 좀 있으니까는 거기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가격들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체감이 될 정도로 좀 빠진다라는 느낌이 있는 데가 있고 거래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작년에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서 그 오른 거 플러스 급등 플러스 쉬어야 가야 되는데 대출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플러스 물량 폭탄이 있는 지역이 많죠. 그래서 체감이 되는 지역은 연수구, 서구, 부평구, 남동구, 계양구 정도가 이런 체감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도시 광역지자체급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는 대구, 세종, 대전 중에서는 유성구, 서구, 대덕구 이 정도가 체감이 될 것 같고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 그다음 진구, 강서구, 서구 요 정도가 좀 체감이 조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남은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지만은 순천하고 광양하고 여수 정도가 좀 체감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지역별로 조금 다르게 오르고 여기서 제가 개략적으로 지역만 얘기를 했지만은 물건별로 보면 또 달라집니다. 또 달라집니다. 자, 제가 이제 지역을 얘기했는데 이 지역을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모두 조정이 조금 되는 지역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가격들이 조금은 하락 국면으로 일어나는 일부 지역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 조정되는 부분들을 똑같이 접근하거나 똑같이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 사실 이제 이런 거죠. 서울, 경기도, 인천 지방은요 각계 전투로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지방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는요 주변 수요자가 창출되지 않는데 물량이 많은 지역 어디죠? 대구입니다. 당분간 미분양도 계속 쌓일 거고 당분간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의 수요자가 창출되지 않아요. 그런데 물량이 많아요. 대구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거의 7만 세대가 꾸준히 나옵니다. 3년 동안 뭐 4년까지도 지금 조금 돼야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근데 물량이 많으면요 주변도 물량이 조금 적어야 되는데 구미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물량이 조금 나오고요. 경산에서도 일부 나옵니다. 근데 조금 더 멀리 가면 경북 포항에서도 지금 물량이 나와서 3년간 주변에서 골고루 물량이 꾸준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물량이 전체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하락이 지속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꾸로 수도권 다르게 봐야 돼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주변 수요가 창출이 돼요. 근데 물량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울에 있는 수요자들이 경기도에 일부가 받쳐줄 거고요. 인천에 일부 받쳐줄 거예요. 그런데 인천의 물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인천은 가격의 하락들이 분명히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물량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얘도 기간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은 지역별로도 조금 다르게 분위기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는 못 갔습니다. 못 갔고 우리 편집자님이 요즘 인천을 열심히 또 탐방하고 계신데 그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대요. 김포는 지금 분명히 물량이 많이 쏟아지는데 매도자들이 가격을 깎을 마음들이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청라 쪽으로 가면은 제발 좀 사주십시오 한대요. 가격 있는 거에서 더 깎아주고 뭐 시스템 에어컨도 주고 뭐 이렇게 달아주겠다 할 정도로 적극적인 거.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이제 그 차이는 뭐냐면은 김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의 시작점에 있어서 아직까지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청라 같은 경우는 일식 1가구 2주택이 있거든요. 거기 아직까지 제가 아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거기 물량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한이 정해진 사람들이 이미 이제 기존으로 한 10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급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천 안에서도 분위기는 다르지만은 보편적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수구도 지금 조금 가격들이 빠지고 부평도 빠지고 남동구도 빠지고 하지만요. 결국은 서울에 있는 수요자들이 경기도에 일부가 받쳐줄 거고요. 인천에 일부 받쳐줄 거예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하락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것들을 물량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공급해주는 라인들이 서울에서 생기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좀 괜찮아질 것 같고, 그러니까 가격이 뭐 올라간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빠지는 폭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크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서울하고 연결이 잘 되는 노선들, 서울에 일자리가 있거나 연고가 있었던 사람들이 서울로 다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또 경기도로 빠지겠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연고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일자리랑 연결이 그나마 잘 되는 지역과 교육이 있는 지역들은 가격 방어들은 지금 물량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화성 같은 경우도 동탄이 뭐 당분간은 좀 아쉬움이 있을 거지만은 거기도 이제 교육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인프라들도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서울과 연결성이 좋아지고 괜찮아요. 화성이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좀 조정 양상이 좀 크게 나타났거든요. 수원 같은 경우도 2년 뒤에 물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지금 집을 사면은 그 이후에 물량들이 소진된 다음에 가격들이 또 새롭게 움직일 수 있고 뭐 이런 양상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층이 서울에서 밀려온 사람들이 받쳐주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세종시 같은 경우는요. 수요자의 창출의 잠재성들이 굉장히 크지만요. 전세가가 아직까지 낮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낮냐? 지금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10년 중에 가장 낮은 물량으로 2023년도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이면서 동시에 세종시는 지금 전세가가 매우 낮기 때문에 가수요라고 하죠. 이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가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책적인 이유로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린다든지 이런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가격의 변환점은 확실히 좀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락이 그만큼 지금 1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됐는데 가격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가장 빠르게 가격의 변환점에 들어갈 수 있는 입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다만 여기 세종시는 아직까지도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실거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주목을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공급이 조금 많은 지역이 있고 부산은 이런 거예요. 신축이 집대성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상급지에
이 물량들이 집대성되는 곳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가 수요층이 많거든요. 특히 해운대나 바닷가 라인은요 수요층이 부산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격이 조정된 데가 광역지자체가 있고 이제 수도권이 있고 뭐 특별한 케이스인 세종시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있습니다. 뭐 여러 군데 더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은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 다릅니다. 대구는 뭐 실수요자 아니면 투자자로서는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안 들어가도 되고 나중에 내년에 들어가도 늦지 않고 실거주자라면 지금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